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고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랑 똑같은 거 고쳐야죠. 네? 시험과 관련된 문제를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36강 이론 강의요. 이제 3방식으로 왔는데 3방식 개관하고 원가 비교 방식을 보시면 돼요. 각각 한 문제 정도씩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3방식을 일단 보게 되면 원가 방식인데 가격을 추정하는 방법은 원가법. 그래서 구한 가격이 복선 가격. 임대료는 적산임료, 적산법. 비교 방식은 거래사례 비교법, 비중가격.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 방식에서는 수익 환원법, 수익 가격. 임대료는 수익 분석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요것만으로 한 문제씩 나온 적도 몇 번 있어요. 예, 쉽게 내는 거죠. 이것이 3방식이다. 그런데 이제 임대료까지 포함하는 추정하는 방법까지 하면 6개니까 3방식 6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가볍게 원가 방식은 재생산, 이제 제조달 원가라는 개념을 쓰기 때문에 재생산, 재취득 가능한 물건 등의 적절한데 공공용 부동산은 시장도 없고 수익도 없으니까 원가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 그러나 이제 단점은 이런 거 제조달 원가 이런 감가에 구하기가 좀 어렵고 토지에는 불가능이죠. 원가가 없어요. 토지는. 비교 방식은 거래된 물건으로 비교하는 거니까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건이 많은 경우 현실성이 있고 설득력도 있고 전반의 적용도 가능하고 그러나 거래 사례가 없는 경우는 어렵다. 수익 방식은 역시 수익용 부동산에 시장이 안정된 경우에 좀 가치가 막 임대료가 들쑥날쑥하면 잘 안 맞겠죠. 과학적이다. 그러나 비수익용 부동산에는 적용이 어렵고 환원율 특히 구하기가 어려워요. 어쨌든 뭐 이런 세 가지 방식이 있다라는 거고요. 시장가액 조정의 문제는 이런 거예요. 시장성 측면에서는 비교 방식이 있어요. 유사한 부동산이 매매되고 있는 가격과 유사한 가격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결정한다. 비용성 측면에는 원가 방식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공급자가 만드는데 얼마 들었냐? 그래서 고전학파하고 얘는 신고전학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공급 측면에 원가를 가지고 추정하는 겁니다. 만들 때 돈이 많이 들었어. 그럼 비싸다. 시장성 이거는 시장에서 이렇게 거래되니까 그게 유사한 가격이다. 수요 공급 가격이고 얘는 공급자 가격이고 수익성 측면에서는 역시 수익 방식이죠. 이것은 한계 효용학파. 한계 효용학파는 수요자를 중시한 효용은 수요자의 효용이죠. 주관적 만족도. 수요자 가격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원가가 안 들었어도 장래 임대료 수익이 많다면 가치가 높아야 되죠. 수요자가 높은 가격을 지불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세 가지 측면이 있어서 자 마샬은 이 세 가지 측면의 가격이 같아진다. 장기적으로 3면 등가성입니다. 그렇다면 마샬 같은 경우는 자 아까 3방식 중에 그냥 비교 방식으로 하는 게 제일 편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늘 움직이는 동적 다이나믹한 시장이기 때문에 등가가 성립하지 않은 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면 어느 한 가격으로 평가하면 잘못됐을 수 있으니까 3방식을 병용해야 한다. 3방식을 병용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문제가 원가 50억, 거래사례 100억, 수익 환원 150억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이 시상가액을 조정해야죠. 시상가액을 조정한다는 것은 사후간 격차를 조정해서 하나의 가격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뭐 범위를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건 안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중평균 이런 건 괜찮죠. 그래서 가중평균 하는 건 우리 저기 한번 해봤죠. 지지난 시간에 점퍼 문제에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이렇게 시상가액 조정에 근거 규정이 있다 이겁니다. 주된 이거는 감정평가 방법은 감정평가 규칙에서 정해놨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물건별 평가 방법에서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주된 걸로 평가해야 되고 주된 평가 방식. 근데 하나 이상 다른 감정 평가로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합리성을 검토해라 이거예요. 근데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아까처럼 가격 격차가 많다 그러면은 시상가액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근거 규정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원가법으로 가보면 원가 방식에서는 아까 보셨지만 가격은 원가법 복선 가격이다. 그 복선 가격은 다시 만들어 본 가격이다 라는 그런 의미고, 제조다랑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면 되는 거고요. 임대료는 적산법이고, 그때 구한 임료를 적산임료라고 하는데, 그 개념은 기초가액에다가 기대이율을 곱하고 필요적인비를 더해서 구한다. 그래서 결국 원가 방식에서는, 원가법에서는 제조다랑가와 감가 수정의 내용을 보는 게 핵심이에요. 제조다랑가는 복제원가와 대치원가가 있고, 감가 수정에는 내용연수법, 관찰감가법, 분해법, 시장칠주법 등이 있다. 간략하게 이 내용을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조다랑가의 개념을 한번 보시면, 기준 시점 현재 신축이에요. 그냥 코스트니까 제조다랑가 C는 100억 원이다 라고 한다면 이게 제조다랑가예요. 근데 이것은 신축입니다. 신품으로 만들었을 때. 근데 경과연수가 10년이다 하면 실제 부동산은 신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추정하고 감가액이 10년 동안 얼마나 누적되어 있는지 매년 감가액을 더해서, 즉 감가 누계액을 빼주면 부동산 가치다 이렇게 보는 견해예요. 자, 그러면 제조다랑가라는 개념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 시점 현재 신품으로 재생산할 경우 필요한 원가 총액을 추정한 겁니다. 그래서 제조다랑가는 대상 물건의 상한선이에요. 어쨌든 감가가 0이라고 하더라도 제조다랑가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평가 가격은. 자, 그리고 종류에는, 제조다랑가의 종류에는 재생산 비용, 이걸 복제 원가라고도 합니다. 다시 그대로 만들어 봤다 이거예요. 대상 물건과 같은 거. 근데 문제는 오래된 경우에, 물건이 오래된 경우에는 다시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면 동일한 유형을 가진 다른 물건으로 대체해서 바꾸어서 그 물건의 원가를 추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래된 건물에는 대체 비용 혹은 대체 원가를 사용한다. 자, 제조다랑가는 그럼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표준 건축비와 도급인의 통상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단골은 수급인의 이윤. 수급인은 누굽니까? 시공사. 적정 이윤도 들어간다 이거예요. 도급인은 시행사. 시행사의 부대 비용 등 이런 취득세, 등록세, 세금 등 이런 것도 다 원가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원가를 추정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뭐 이게 공식을 외울 것까지는 없죠. 총가격조사법, 총량조사법은 원가의 3대 요소인 자재비, 노무비, 부대 비용을 전부 구해서 더하겠다. 구성단위법은 부분별로 지붕벽, 바닥 등 부분별로 구해서 더하겠다. 뭐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죠. 비용지수 혹은 변동률 적용법은 기준 시점과 차이가 있겠죠. 가령 준공 당시 원가가 100억이었는데 지금 뭐 5년이 지났어요. 그럼 이때 가격 변동률이라든지 건축비 지수가 변한 게 있다든지 하면 그거를 쓰겠다 이런 뜻이고요. 단위비교법은 아파트 같은 경우 제곱미터 건설비에다가 연면적이 얼마냐 곱해서 구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정도를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예, 두 번째는 감가수정이에요. 감가수정은 자, 감정평가 규칙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물리 기능적 또는 경제적 감가를 고려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에 의한 감가도 고려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액을 적정하는 방법이 감가 누계액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 물리적 감가와 기능 경제적 감가가 있는데, 물리적 감가는 여러분 너무 쉬워요. 마멸파손이에요. 물리적 내용연수라고 하고, 치유 가능과 치유 불가능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기능적 감가까지. 고칠 수 있냐 고칠 수 없냐. 기능적 감가는 균형의 원칙에 의해서 건물과 부지, 설계 불량, 형의 구식화 이런 거 다 보셨었죠. 균형의 원칙에서 되셨고, 경제적 감가는 외부 요인이에요. 적합의 원칙과 관련해서. 따라서 경제적 요인의 악화, 인근지역 쇠퇴, 인근지역이 쇠퇴하면서 대상 부동산이 너무 커졌잖아요. 경제적 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것 등을 보는 겁니다. 여기는 치유 불가능한 감가만 있겠죠. 외부적 요인이기 때문에 치유 가능 감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평가에서는 실제 수명, 경제적 내용 연수를 사용한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경제적 내용 연수를 사용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경제적 내용 연수가 실제 수명이니까 건물이 버티면 뭐합니까? 효용 가치가 없는데, 예,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순서일 것이다. 자, 그러면 감가수정에는 내용연수법이 있는데 내용연수법엔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먼저 보도록 합니다. 정액법은 매년의 감가액이 일정한 거고 그래서 균등상각법이라고 하고 정률법은 초기 상각이 커요. 비율로 상각하는 겁니다. 일정한 비율로. 그래서 체감상각법이라고 돼요. 처음에 크고 나중에 줄어드니까. 상환기금법은 얘와 같은데 정액법과 같은데 매년 발생하는 감가액에서 뭡니까? 복리이자가 발생한다는 전자의 감가 누계액을 추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감채인계수를 곱하면 되겠죠? 상각할 금액에다가 감채인계수를 곱하면 금액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관찰감가법이 있어요. 관찰감가법은 이것은 말 그대로 내용연수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뭐냐면 실제 마모의 정도라든지 뭐 이런 게 다 다를 수가 있죠. 그리고 경제적 요인도 있을 거고. 따라서 이거 갖고는 좀 부정확하다. 세밀히 관찰하는 실제 감가액을 구하겠다. 내용연수법과 병행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가지고 평가상 하나씩 보고 야, 너는 수명 늘려줄게. 너는 짧다. 뭐 이렇게 이제 조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주관적이다. 분해법은 자, 내구성 분해 방식이라고도 하는데 감가 요인을 물리기능 경제적 감가로 나눠요. 얘하고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얘가 좀 다른 것은 치유 가능과 치유 불능 감가 요인으로 구분한다. 뭐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장 추출법은 거래 사례가 있어요. 거래 사례로부터 발생 감가 수정률을 구한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임대료 손실 환원법은 신축 부동산은 오래된 부동산보다 임대료가 높아요. 그러면 그 임대료 차이가 오래된 부동산의 감가상각일 것이다 라는 차관입니다. 자, 되셨죠? 그 다음에는 이제 평가 목적과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을 구분하는 내용인데 이것도 자주 나와요. 별표가 있습니다. 회계 목적은 감가상각은 언제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취득원가 비용 배분이에요. 취득원가 비용 배분. 이건 기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멸실돼도 해야 돼요. 샀으면 장부에서 까야 되죠. 잡아놨으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평가에서는 말 그대로 가치 추정이 목적이에요. 즉 복선 가격.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조달원가를 기준으로 새 걸로 만들어 봤지만 회계학에서는 장부가 얼마에 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걸 까야 되니까 장부상에서. 그리고 계산할 때는 누계액이 중요했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특정 회계연도분만 계산해서 나가는 겁니다. 자, 현존 물건 멸실되면은 얘는 평가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얘는 멸실되더라도 장부상에 있는 거 다 없애야 됩니다. 실제 가치 감소분이지만 얘는 명목상 빼는 거예요. 그리고 관찰감가법을 인정하지만 여기는 안 됩니다. 실제 예외적인 조항을 평가에서는 다 인정해 준 거예요. 회계에서는 엄격하죠. 분식회계하니까, 회계조작하니까. 그리고 물리경제적 경제적 감가도 다 있지만 여기 경제적 감가는 없어요. 이건 말도 안 되죠. 경제적 감가라면 회계조작이에요. 토지에 대해서도 감가상각이 가능한 것은 경제적 감가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외부 환경이 오염됐으면 경제적 감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는 토지는 사라지질 않기 때문에 사놓으면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요. 그죠? 오히려 자산 재평가를 해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간 거로 바꿔줘야 합니다. 자, 적산법은 이제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인데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은 기초가액이라는 것에서 기대이율을 곱하고 여기에 필요적인비를 더한다 이겁니다. 기초가액은 뭐냐면 넌 얼마짜리냐 이겁니다. 감정평가로 구하면 되겠죠. 그럼 기대이율은 뭐냐 라고 하면 정기금리 이런 거예요. 국공채 수익률 이런 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건물을 샀는데 임대료가 얼마인지를 추정해 보려고 해요. 자, 원가 방식으로 얘를 해봤더니 100억이에요. 그럼 임대료 얼마 받으면 되냐? 네가 100억을 국공채 샀을 때 받는 수익률 정도 받으면 되지 않겠냐? 국공채 수익률이 뭐 3%다라고 하면은 연간 3억을 받아라. 임대료. 그러면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기대이율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3억만 받으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럼 누가 국공채 사고 은행에다 갖다 넣어놓지 건물 사겠어요? 왜냐하면 건물에는 필요한 여러 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 경비를 임차인으로부터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감가상각이 되니까 그것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임대료에. 유지관리비 들어가니까 유지수선비 이런 거 다 들어가니까 여러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임대료에. 그러나 공익비 부가사용료 이건 임차인이 실비로 이미 지출했어요. 그러니까 안 받는 거예요. 여기에 넣으면 안 되는 거고. 대수선비도 기초가액을 올렸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적용비에 포함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공조공가라는 것은 이제 재산세, 도시계획세만 들어간다. 보유가세만. 사는 사람이 내는 거.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는 매매할 때 내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임대인이 내야죠. 여기 포함될 이유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손해보험료 등 소멸성 보험료만 여기 포함된다. 뭐 이런 겁니다. 자, 다음은 비교 방식이에요. 비교 방식은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도 하는데 비중가격이고 신고전학파 수요공급 가격이라고 했으며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 그리고 공시지가 기준법이 하나 더 있어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일반 개별 토지를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비교 방식에서 해야 될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비교 방식은 시장에서 거래된 사례를 가져다가 대상 부동산과 비교해서 평가하는 거니까 사례를 어떻게 채택하는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위물 시사, 위치 유사성, 물적 유사성, 시간적 유사성, 사정 보존 가능성 이렇게 되어 있는 물건을 구해야 한다. 그 구해서 사례 채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비교할 거니? 라고 하면 비율 수정법이 핵심입니다. 금액 수정법은 한 줄짜리. 그렇다면 기본 논리는 이런 거예요. 자, 인근 지역이나 유사 지역 등 동일 수급권에 내에서 이미 거래된 사례를 채택했어요. 그래서 사례 부동산과 대상 부동산의 차이를 비교해서 평가하는 방식이야. 한마디로 그러면 그 비중 가격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미 사례 부동산이 100억에 거래됐습니다. 그러나 6개월 전에 거래됐어요. 그러면 시점 수정을 해줘야죠. 현재라면 얼마일까? 그런데 금매였어요. 그럼 사정 보정을 해줘야죠. 금매가 아니라면 얼마일까? 그 다음에 대상 사례 부동산이 만약에 인근 지역에 위치해 있지 않다면 지역 요인 좀 다를 테니까 비교해주고 개별 요인 면적이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개별 요인을 비교해서 구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 기본 논리입니다. 자, 그러면 사례 채택 기준을 보시면 사례 채택 기준은 위물 시사라고 했죠. 자, 일단 위치 유사성 최소한 동일 수급권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리적 특성도 유사해야만 개별 요인 비교가 가능하겠죠. 물적 유사성. 사정 보정이 가능하지 않다면 할 수가 없어요. 금매로 팔렸다. 그게 100억이다. 그럼 금매가 얼마나 싸게 팔렸는데 그 당시 몰라. 그러면 사례로 채택할 수가 없다 이거야. 그러나 사정 보정 수정이 가능하다면 사례 자료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라는 거고요. 시점 수정이 가능해야 돼요. 예를 들어 10년 전에 100억인데 지금 얼마일까 하면 너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시간적 유사성이라고 해요. 이렇게 오래된 거 말고 최근에 거래된 사례를 가져다 비교하면 안 되겠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준 시점에 최대한 근접한 최근의 사례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자, 그럼 하나 둘씩 해보죠. 시점 수정은 어떻게 하는가 이거예요. 시점 수정. 시점 수정은 6개월 전에 거래된 게 현재라면 얼마일까 이걸 예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준 시점 가격으로 수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6개월 전 집가 변동률이 있다면 지금까지 6개월 전부터 지금까지 3% 올랐습니다 하면 이걸 사용한다든지 이게 없으면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발표하잖아요. 이걸 사용한다든지 이것도 한번 나왔었네요.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수적용법도 있는데 이 지수적용법이라는 것은 거래 시점 지수가 100인데 기준 시점 지수가 110이다 그러면 10%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을 곱하면 된다 이런 뜻이고 변동률 적용법은 이거 여기다 이제 곱하면 되는데 이게 연도가 여러 해가 다르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곱한다 뭐 이런 거니까 이건 식은 안 보셔도 되고요. 지가 변동률을 적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 혹은 생산자 물가 변동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정 보정을 하는 방법은 사정 보정의 의미는 뭐냐면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 개별적 동기, 시장에서 정통하지 못해서 잘못 샀어요. 속아서. 가격이 부적절하게 매매가 됐죠. 그걸 바꿔주는 작업을 사정 보정이라고 한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묶어서 보려고 한다 이거죠. 자,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비교는 지역 요인은 지역 격차 수정하고 개별 요인은 개별적 격차를 수정하는 것이니까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래 사례를 추정하는 방법은 비율 수정법이 핵심이에요. 비교 방식이 문제가 나오면 계산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그때 대상을 분자로 놓고 사례를 분모해 놓으며 그 다음에 100에다가 알파 베타 즉 퍼센티지를 그러니까 10% 우세하다 열세하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더하거나 빼서 결정한다 이겁니다. 우세 및 우세는 더하고 열세는 뺀다라는 거는 자 이것은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 비교고 고가는 더하고 저가는 뺀다는 사정 보정을 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여기서부터 보시면 돼요. 자 6개월 전에 100억에 거래됐습니다. 사례 부동산이 유사 지역에서 그런데 인근 지역은 사례 지역보다 10% 우세했어요. 그러면 대상 부동산의 가격은 자, 이 100억보다 10% 우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100을 기준으로 해서 대상이 10% 우세하다 했으니까 우세는 더한다 그랬죠. 우세는 여기다 10을 더하면 됩니다. 사례는 가만 놔두고 그럼 얘는 100분의 110이니까 1.1이죠. 그럼 110억이 되더라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세하다. 개별 요인 비교도 똑같다는 거죠. 쾌적성에서 10% 우세하다. 대상 부동산이. 그럼 여기다가 10을 더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10억이다. 이렇게 비교하겠다. 자, 이런 뜻이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상을 한 게 아니라 앞서서는 인근지역 대상 부동산 인근지역이 다 대상이죠. 그렇다면 사례를 가지고 할 수도 있는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어떻게 하냐면 이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6개월 전에 100억에 거래된 사례가 인근보다 10% 우세하다. 그럼 인근 지역에 있는 대상 부동산의 가격은 100억보다 낮겠죠. 얼마나 낮습니까? 라고 하면 자 여기다가 100억에다가 사례가 10% 우세하니까 100에다가 10을 더해주고 대상 100은 그대로 쓴다는 거죠. 그럼 110분의 100이니까 얼마가 되냐면 0.909090 끝도 없이 나가는 무리수예요. 그럼 얘는 90.9090 뭐 이렇게 나가는 억이 되겠죠. 90억 딱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90억에 10% 우세하면 99억이잖아요. 100억이 아니라. 90.9에 10%가 우세해야 9.0909를 더하니까 100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신 거는 우세는 더합니다. 대상을 언급했을 때는 분자에 더하고 사례를 언급했을 때는 분모에 더하면 된다 이 뜻이에요. 열세는 어떨까? 이번엔 열세는 이제 빼주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어디 갔습니까? 우세, 사례. 자, 열세는 빼주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사례를 했지만 대상 요거 보지 마시고 대상이 열세하다라고 하면 10을 빼서 100분의 90, 0.9잖아요. 그럼 90억이 되는 겁니다. 100억에 거래됐는데 100억보다 10% 우세하다. 90억 맞죠? 100억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빼주면 되는 거고. 사례를 한다면 자 100억에 거래된 사례 부동산이 인근보다 10% 열세하니까 인근은 100억보다 비싸겠죠? 가격이. 어떻게 해주냐? 열세는 빼준다. 100에서 10을 빼니까 90이고 그 다음에 분자는 그대로 두니까 그럼 90분의 100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1.11111 이렇게 나오니까 111.11 끝도 없이 나가는 가격. 그러니까 원래 111.11억인데 얘보다 10% 싸게 거래된 게 100억이라는 거죠. 10%는 얼마니까? 11.1111 나가니까 100억 딱 맞잖아요. 그게 100억이다 이 뜻이에요. 결론은 자 이번에는 어디 있어요? 열세는 뺀다 이거예요. 분자를 빼든 분모를 빼든 대상을 언급할 때는 분자를 빼고 사례를 언급할 때는 분모를 빼서 수정해준다 이 뜻입니다. 자, 이번에 사정보정이에요. 사정보정은 사례를 바꾸는 거니까 분모에서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보정은 어떤 거냐면 자, 고가로 거래됐냐 저가로 거래됐냐 이 뜻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 100억에 거래됐는데 이 100억이 금매예요. 금매. 그래서 정상보다 10% 저가로 거래됐어요. 그러면 저가는 뺀다 그랬죠. 저가는 뺀다. 여기가 90이고 100입니다. 아까 보셨죠? 1.1111. 그러니까 곱하면 111.1111억.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거래됐어야 하는데 10% 저가로 거래된 가격이 100억이었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번에는
이 100억이 너무 비싸게 거래된 거예요. 고가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분자는 그대로 놔두고 자, 사정보정은 사례를 바꾸는 거니까 고가, 어디 가서 고가는 더한다. 여기다가 110이 된다 이거예요. 110분의 100은 0.9090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90.9090 끝도 없이 나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래 이렇게 거래돼 있어야 되는데 얘보다 10% 고가로 거래된 가격이 100억이다 이겁니다. 그렇죠?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비교 방식은 뭐 거의 끝난 거죠. 근데 이제 이 비율수정법이 이제 이걸 서로 곱하는 방식이다 해서 상승식이라고 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금액으로 비교하자. 얼마 우세하다. 근데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에이 그럼 둘을 한번 섞어봐. 이런 연속수정법도 있다. 뭐 이렇게 한번 들어두고 끝내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임대사례비교법인데 임대사례비교법의 기본은 사례의 실질임료를 기준으로 한다 이거예요. 실질임료란 자 저기 적산법에서 방금 보셨죠. 얼마 전에 기초가액 기대율 곱하고 이게 순임료인데 필요제공비까지 더해야 실질임료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불임료만 갖고 하면 안 되고 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운용이까지. 그리고 선불로 냈다 그러면 선불로 낸 거에다가 월별로 까겠죠. 그리고 월별로 안 깐 것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는 거죠. 1년치를 미리 낸 경우에 이런 정도만 한번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임대료의 평가 방법은 임대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감정평가 규칙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임대료는 무조건 임대사례비교법을 적용합니다. 이거는 참고적으로 계속임료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임대료가 얼마인가 할 때 신규 임대료를 구할 때 건물 졌는데 거래사례 비교해봐서 임대료 구하면 되는데 계속임료 3년 계약 끝났어요. 다시 3년 계약 임대료 계약을 책정할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그때는 차액 배분. 3년 전 체결했을 때보다 뭔가 환경이 변했죠. 그래서 임대인, 임차인 귀속불 부분을 계산해서 그 차익을 배분해서 더한다. 이율법은 여기 기대율이 변했다면 그걸 바꿔주겠다. 그죠? 슬라이드법은 임대료 지수가 있다면 그 슬라이드 지수, 임대료 연동 지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지수를 곱해서 구하겠다. 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임대사례비교법으로 다시 해보자. 뭐 이런 거니까 의미가 크진 않아요. 처음에 딱 한 차례 있었기 때문에 지문 한 줄이었어요. 자, 그리고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랬죠. 공시지가 기준법은 이제 비교 방식의 일환으로 보는 건데 이게 우리 저기 뭡니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그대로 나와 있는 조문이에요. 자, 읽어보시면 돼요, 여러분께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비교 표준지에 비교해서 비교 표준지 가격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 근데 사정 보정이 없는 이유는 표준지 공시가를 가지고 비교해서 평가하는 건데 표준지 공시가는 이미 사정 보정해서 평가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감정평가업자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즉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해서 즉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비교, 그 밖에 보정할 요인을 있다면 해가지고 평가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3방식 중에 원가 방식과 비교 방식을 봤죠. 다음 시간에는 수익 방식과 기타 평가 방식 두 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방식이 살짝 길어서요. 네, 이번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